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완벽주의라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자면요. 이루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보다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념이고요. 자신을 향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높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고 질서와 정돈을 원하는 성향.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완벽하게 해내려는 정신의 상태, 그리고 무결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 자신에 대한 평가에 가혹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는 태도, 완벽하지 않은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략 한 15권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완벽의 배신. 책의 표지 그림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완벽주의를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완벽주의자의 딜레마. 완벽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나를 찾아라. 실제로 책을 읽으면 완벽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내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라파엘 보넬리고요. 완벽주의라는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 저자는 실제 환자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한 책이죠. 가족관계에서의 완벽주의, 또 외모에 대한 완벽주의적 집착도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루틴의 힘인데요. 루틴의 힘은 완벽주의를 주제로 된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의 소챕터에서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라는 엘리자베스 그레이스 손더스라는 저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업무에서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책에 있는 완벽의 강요에서 벗어나라라는 챕터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업무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그리고 피드백의 각 단계에서 완벽주의자와 실용주의자는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정확히 비교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완벽 추구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책에서 자세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나쁜 성실함. 완벽주의로 이미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태시라면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인정투쟁, 완벽주의, 강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전민재 선생님인데 지나친 성실함과 완벽주의의 삶을 살다가 번아웃된 경험을 겪게 되고 그래서 멈추어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낱낱이 전개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편안함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느낌과 회복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또 간결하고 지나침이 없고 밝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작의 기술인데요. 내 인생 구하기라고 최근 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게리 비숍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걱정만 하는 완벽주의자라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이 책의 부제는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입니다. 완벽주의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위로보다는 바로 시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따끔한 회초리 같은 책입니다. 다음은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완벽주의를 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부제는 완벽주의의 덫에서 자유해지는 비결. 저자는 코넬리아 마크고 이 책에서는 참된 영성은 완벽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은 완벽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완벽주의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연극 대본, 그리고 묵상, 그리고 완벽주의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묵상은 평상시에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 뻔했다. 완벽주의 육아에 시달리고 있다면, 육아 중독, 그리고 슈퍼우먼 콤플렉스, 착한 엄마 콤플렉스가 있다면 읽어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좋은 엄마 콤플렉스, 완벽한 엄마이기를 제발 포기해야 한다 이고요. 저자는 부모교육 전문가인 윤옥희 선생님이고요. 육아에서의 완벽주의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육아에서 완벽주의가 엄마 본인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왜 독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힘을 빼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예쁘죠?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 책은 아동 도서인데요. 완벽주의와 씨름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클레어 프리랜드, 제프린 토너인데요. 두 분 다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작은 흠이나 실수도 못 견디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책을 꼭 권해주세요. 완벽주의 어른이 읽어도 좋을 만큼 핵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의 그 소개서의 내용을 보면 사고, 정서,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인지행동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이 책을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있는 15권의 책들을 살펴보고 나니 완벽주의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완벽주의자의 기분, 정서, 모두를 보니까 불안, 쫓기는 마음, 스트레스, 그리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불쾌감, 번아웃 증후군, 압박감, 집착과 강박, 그리고 내면적인 불만족, 이러한 기분과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주의적으로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선 우월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우월감과 만족감 뒤에 있는 감정들은 무척 힘든 감정들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적 감정들을 보다 더 들여다보면요. 주로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월감과 자괴감과 같은 이 양가 감정으로 정신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게 된다. 그리고 명예심과 죄책감, 자기 경멸감, 그리고 좌절감, 후회, 그리고 두려움과 자존심, 이러한 감정, 내면적 감정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정신적인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상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쁜 성실함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적 패턴 하에서 완벽주의적인 행동과 생각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는 개인만의 문제인가? 많은 책들에서 완벽주의는 성과주의의 덫이고 성과지향주의적인 시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양육 과정에서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배움,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주의를 보다 더 지향하게 되고 빠져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려 방어 기제로 완벽주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묵상의 내용인데요. 일부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게 침착하고 쾌활하며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불안과 절망의 시간들도 자주 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하는 물음으로 방황하기도 하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자주 물으며 결정을 내리기가 두렵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변화의 용기와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갈수록 더 친절하고 더 경건하며 더 공손하고 더 자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나의 이면을 알고 있다. 불만과 미움,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분노를.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어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여겨주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나와 동일시하는 일도 내가 아니다. 나는 부모님의 요구나 사회적 임무로 규정되지 않는다. 나는 가끔 내가 쓰는 가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감정도 나의 전부가 아니다. 물론 꼭 필요한 완벽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자동차나 비행기의 정비사, 또 건물을 짓는 사람, 주로 생명과 연관된 일들에서는 완벽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주의가 어떨 때는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이 책에서 완벽주의는 그러한 것과 결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건전한 성실성과 지나친 성실성이 다르듯이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건강한 개방성과 위태로운 행동에 가담하는 지나친 개방성이 다르듯이요.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자신을 분석해보고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시고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